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 3년차 주부이며 남편은 저와 동갑으로서 현재 베트남에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는 2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아직 회사 매출이 적어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충당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부모님께서 사주신 아파트라서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지금 출발하고 있으니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바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시냐고 조심스레 여쭤보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가는데 꼭 연락을 해야 하니? 네가 연락 안 한다고 저번에 뭐라 하길래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락하고 있지 않니? 연락해도 뭐라 하고 안 해도 뭐라 하고 우리 며느님은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춤을 잘 추실라나? 하며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괜찮을 텐데 친정 부모님은 미리 며칠 전부터 올라오신다는 연락을 꼭 해주시는데 왜 시댁은 당일날 출발하시면서 연락을 주시는 걸까요? 자기 딸한테는 가지도 않으면서 왜 아들한테는 그렇게 연락을 해대고 오시는 건지. 뭐 어쩌겠어요. 시부모님께 조심히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천천히 일을 해서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남편의 남동생 둘도 같이 있더군요. 27살, 29살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미혼인데 그나마 잘생기고 매너 좋은 도련님들 덕에 시부모님의 등살에 잘 버틸 수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본 도련님들의 외모에 흐뭇하게 감상하고 있을 때쯤 두 아들이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저희 집 근처로 오게 되었고 집값이 비싸니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따로 집을 구하기 전까지만 데리고 있어 주라는 청천벽력 같은 어이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초중학교를 시동생들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큰 도련님은 친구같이 친한 사이고 작은 도련님은 누나 누나 하며 잘 따르긴 하지만 그건 결혼 전 이야기고요. 저는 시어머님 말씀에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내가 우리 며느리를 믿고 이 녀석들을 데려왔는데 아주 서운하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 이럴 것 같아서 애들한테 조그만 전셋집 하나 얻어줬고 엊그제 가보니 맨날 라면에 배달 음식이더라. 사는 꼴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 우리 귀한 아들들이 밥다운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그냥 데리고 나와버렸다. 하시며 화내셨다가 우셨다가 하시는 겁니다. 무슨 연극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요리에 취미가 많아서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요리를 잘하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때 요리를 정말 치가 떨리도록 맛없게 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며느리는 이렇게 한 가지 배워갑니다. 어머니, 어머님 말씀만 들어도 도련님들이 너무 짜네요. 저도 도련님들을 저희 집에 모시고 같이 살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랑도 베트남 저 멀리 가 있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도련님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어머님께서 저번에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남자들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도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건 부부 외에는 하는 거 아니라고 늘 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지조 있는 우리 어머님께서 말이 바뀌시면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라고 살짝 여우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시어머니의 말발은 정말 못 이기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은 법인이 자주 바뀐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어머머머머,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그리고 내가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치자. 그런 말을 했다는 건 다 네가 행실을 이상하게 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니? 너 나를 참 나쁜 시어머니로 몰아간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그리고
우리 애들이 친동생처럼 어릴 적부터 얼마나 너를 잘 따랐니? 친동생을 남자로 보는 네가 더 이상하다. 게다가 이 집 내 돈으로 사준 거 아니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대출도 없이 공짜로 이 집 가져갔으면 내가 이런 부탁하면 네 하고 좀 들어줘야지. 네가 이렇게 생각도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멀리서 일하는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빈손으로 우리 아들들을 너희 집으로 보내는 나쁜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매달 100만 원씩 줄 테니 오늘부터 바로 들어와 살게 해라. 내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기분 안 나쁘지? 기분 나쁘면 네 신랑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바로 말해. 바쁜 우리 아들 힘들게 하지 말고. 라고 하시더군요. 매번 서운한 거 말씀드려도 저렇게 벽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말을 하라는 건지 참. 저는 별수 없이 두 도련님과 같이 살겠다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눈치라곤 개미 똥구멍만큼 없는 큰 도련님은 형수 잘해봅시다. 형수 음식 한번 먹고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소원 풀었네. 고마워요. 허락해줘서. 라고 해벌레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목구멍까지 내가 네 식모냐? 라고 하고 싶었지만 눈에 저 레이저 쏘고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웃으면서 이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같이 해야 한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돈도 주고 집도 줬는데 자기 아들들 그렇게 부려먹냐고 너무한다고 난리치는 시어머니셨지만 다행히도 시아버님은 제 편이셔서 도련님들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 하시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혼자 자유롭게 살다가 두 도련님들과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니 어차피 늘 제가 외롭다고 언제 오냐고 징징댔었는데 그 애들이 네 친구고 동생이니 이야기 친구 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둘 다 회사 생활하니 출퇴근만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며 오히려 시동생들과 시어머니 편만 들고 있더군요. 제 편은 아무도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유는 저는 원래 집에서 다 벗고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자면 너무 답답해서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되면 다음날 회사 생활하기에 지장이 클 정도예요. 다 벗은 상태로 화장실도 가고 주방에도 가고 거실도 막 돌아다니니 회사 끝나고 집에 와서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결혼 전에는 우리 식구들이 있으니 제 방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눈치 보였는데 결혼 후에는 제 집이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속옷도 잘 안 입으니 속옷값도 거의 안 들었어요. 이런 제가 남편도 좋다면서 해볼래 했었는데 이렇게 시동생들이 들어오는 걸 찬성해버리니 짜증이 확 날 수밖에요. 도련님들하고 아무리 친하다 해도 형수가 이렇게 다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이면 도련님들이 짐을 싸들고 올 텐데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오기 전까지라도 혼자 실컷 즐겨보자면서 다 벗어버리고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맥주 한잔하며 TV 보곤 마지막 여유를 즐겼습니다. 다음날 출근은 했지만 회사에서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생각만 하다가 퇴근 시간이 돼서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집에 가보니 왼수 같은 도련님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이상한 담배 냄새며 노총각 냄새가 벌써 배어있더군요. 저는 바로 야! 니들 집에서 담배 폈어? 집에 와서 샤워는 한 거야? 오! 발을 씻었어?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짜증을 내니 작은 도련님이 누나 미안. 나가기가 귀찮아서 화장실에서 잠깐 폈어. 미안. 그리고 씻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누나가 해준 밥 먹고 씻으려고 했지. 나 배고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고 뭐고 각서 한 장씩 쓰자고 하며 제가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과 집에서 담배 피는 거 금지와
집에 오면 바로 씻어야 한다는 규칙도 추가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이런 기본 상식들을 다 큰 애들한테 알려줘야 한다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밥을 차려 먹는 도중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으며 뭐라고 지렁이 기어가듯이 네가 해라. 싫다. 형이 해라. 하며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춘기 여고생들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도대체 저기 뭐 하는 건지. 한심스럽게 쳐다봤더니 큰 도련님이 형수, 큰형이 그러던데 형수는 집에서 속옷 안 입고 티만 걸치고 잠잘 때는 홀라당 다 벗고 알몸으로 잔다며? 기분 나쁘게 듣지 말어. 우리 그냥 큰형한테 들었을 때 그런 여자도 있구나 하며 신기했거든. 하는 겁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이런 미친 인간이. 동생들에게 지 마누라 속옷 안 입는 거, 잘 때 다 벗고 자는 거 전부 다 말했다니. 화가 나서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그래서 내가 니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거라며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이 정신나간 남편놈아! 넌 네 동생들한테 내가 속옷 안 입고 살고 잠잘 때도 알몸으로 자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냐? 아주 내 속옷 색깔까지 다 이야기하지 그랬니?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진정하라면서 오랜 시간 통화하며 저를 달랜 후 큰 도련님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대충 옆에서 들어보니 형수 쳐다보지도 말고 눈 마주치지도 말고 조심하고 네 하며 눈치 살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큰 도련님은 제 눈치를 슬쩍 봤지만 작은 도련님은 어릴 적부터 누나 동생 하는 사이인데 괜찮다고 뭐 어떠냐면서 원래 그대로 살아도 된다고 놀려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뚜껑이 제대로 열렸고 그래, 네 형수 원래 하던 대로 할란다. 보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첫날이라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장롱 구석에 있던 추리닝으로 입고 잤습니다. 정말 덥고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더군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도 안 오고 거실에 나와보니 도련님들이 소맥을 하고 있더군요. 술을 마시고 나면 잠이 좀 오지 않을까 싶어 새벽 3시까지 도련님들과 소맥 30병을 마시고 나니 너무 취하더군요. 술 기운에 에라 모르겠다 하며 다 벗어버리고 알몸 상태에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잤을까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손을 짚어가며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저는 소변이 급해서 옷도 못 입은 상태에서 바로 화장실로 왔는데 수건으로 가릴 틈도 없이 큰 도련님이 눈을 감은 채로 저에게 소변을 발사하는 겁니다. 눈떠! 뭐야 이게! 눈떠 미친놈아! 하며 저는 기겁을 했고 엉겁결에 큰 도련님의 중요 부위를 사정없이 쳐버렸습니다. 뭐 변기 뚜껑이 날 때... 형수! 뭐야? 옷은 벗어... 형수 몸에 물이... 내 거 소변이... 닦아줘줄게요. 어디 닦아야... 아이고... 미안해요. 알아서 닦아요. 미안해요. 하며 그제서야 눈을 크게 뜨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고의가 아니란 걸 알고 조용히 넘어가긴 했는데 정말 찝찝함 그 자체였어요. 아침이 되니 작은 도련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킥킥대며 밥을 먹었고 큰 도련님은 사춘기 여고생 마냥 깨작깨작 밥을 먹다가 출근했습니다. 저는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도 새벽에 그 일이 내내 생각나는 겁니다. 친한 회사 동료에게 새벽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배꼽을 잡으며 웃는 겁니다. 하기야 너는 벗고 자야 잠을 잘 자는 자연인인데 앞으로 좀 불편하긴 하겠다. 근데 좀 부럽기는 하네. 잘생긴 훈남 시동생들과의 동거라니. 하며 놀려댔어요. 저는 그만 놀리라고 했지만 첫날부터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조용히 지냈었고 별다른 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작은 도련님이 회식이 있으니 12시 넘어서 집에 갈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작은 도련님은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는 걸 잘 알았던 터라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샤워를 하고 시원한 맥주 2캔밖에 안 먹었었는데 회사 업무가 많아서인지 몸이 너무 피곤했었고 버릇처럼 옷을 다 벗고 알몸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 옆에 뭐가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뭔가 싶어 옆을 보니 작은 도련님이 팬티만 입고 제 몸에 다리도 걸쳐져 있고 바닥에는 작은 도련님 옷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저는 놀래서 야, 이 미친놈아! 하며 베개로 얼굴을 때렸는데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효자손으로 마구 때리니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더군요. 제가 작은 도련님을 놀래며 깨우느라 옷을 입을 새도 없었는데 작은 도련님은 제 몸을 보고 놀래고 저는 그런 작은 도련님의 소리에 놀래 서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누가 보면 술 많이 먹고 자기들도 모르게 원나잇 하다가 정신 차려서 놀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소리 옆에서 자고 있던 큰 도련님이 놀래서 헐레벌떡 제 방으로 오며 무슨 소리냐며 왔습니다. 저와 작은 도련님이 벗은 모습을 보고 불이 미쳤어? 야, 이 미친 것들아! 형수와 시동생이 이게 무슨 짓이야? 둘 다 서로 교환한 눈빛이 이상하더니 끝내 사고 쳤네. 사고 쳤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며 소리를 지르면서 오해를 하더군요. 저와 작은 도련님은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가 해명했고 큰 도련님은 크게 웃으면서 작은 도련님한테 술 좀 줄이든지 그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되지 않은 도련님들과의 동거 생활에 크고 작은 사건이 너무 많으니 남편에게 이런 사정 이야기를 하니 남편 놈은 형제간의 우애를 깰 수 없다며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께 뒷돈이랑 도움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어영부영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은 되었지만 속옷 안 입는 건 도저히 고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속옷 안 입은 티가 안 나는 옷을 입고 지내고 있는데 남자들과 같이 있어서인지 남자 몸이 좀 그립긴 했습니다. 시동생들과 미묘한 동거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집안이 너무 깜깜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도 퇴근 안 했나 하며 생각하고 있었을 때쯤 도련님들이 케이크를 들고 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미안했다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면서 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생일 선물이라고 주는 겁니다. 여자가 이런 거에 약하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밤 저와 도련님들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고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저는 알몸에 도련님들 팬티만 입고 제 양쪽에서 자고 있었어요. 남편도 한국에 바쁘다면서 4개월째 안 들어오고 있는데 잠자리를 잘 안 해서인지 남자의 알몸을 보니 괜히 제 몸이 이상해지더군요. 도련님들이 저를 건드려주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전히 도련님들과의 아슬아슬한 동거는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반대로 제가 도련님들에게 대놓고 이런저런 야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습니다. 도련님들은 제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조만간 남편이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면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될 것 같은데 도련님들이 그걸 듣게 되면 무슨 상상을 할지.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참 이상하죠. 도련님들을 결혼시켜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위험한 동거를 끝내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